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 7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지난 수요일 보증금을 받고 석방했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창원의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3일 이상 거주지를 비울 땐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석방하면서 도지사로서의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께 도정 공백에 대해 사과하고 경남 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두 분의 패널과 함께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석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귀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수 도지사의 석방, 법원이 항소심 2차 공판 이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언제 결정이 날지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우선은 보석 석방에 대해 두 분 패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되게 엄청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고 지금 현재 어려운 도정을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이 구속된 이후에 사실 일상적인 업무는 추진되지만 도지사가 챙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직접 와서 하나 둘씩 챙기면서 도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이 재판이 불구속돼 가지고 진행됐어야 될 재판인데 1심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간과되거나 또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좀 성급하게 또는 그렇게 구속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다시 이제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사법 원칙적 측면에서도 저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심 재판부 이번에 보석 결정을 한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변호인들 그리고 피고인이 요청한 도정 공백의 이유를 위한 보석은 이건 보석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많은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으니까 무죄로 해달라는 협박 같아서 그런 여론의 압력을 엄청나게 느낀다. 그래서 만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이 재판부를 못 믿겠거든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재판에 임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과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가해지는 특히 재판장을 상대로 한 이게 무슨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맥이니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 또 앞서 1심 재판장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상 유례 없는 재판부에 대한 아주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됐고 그래서 재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정 공백이라는 것은 보석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는 만큼 보석 사유를 살펴보겠다고 해서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이제 석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한간에 시중에 유행했던 말처럼 지금까지 이런 재판은 없었다. 이것은 재판인가 협박인가 뭐 이런 영화에 나온 대국명이 생각날 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었고 지금 보석이 되었지만 이제 재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석에 대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조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석을 허가를 하게 되면 보석은 아직 재판 중이니까 재판 출석을 담보해야 되고 또 피고인이 도망을 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을 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우에도 금전, 그리고 주거, 그리고 행동의 제약이라는 세 가지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금전적으로는 보석 보증금을 2억으로 하고 1억을 현금으로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센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주거를 창원으로 제한하고 3일 이상 이동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게 하는 그리고 이제 행동의 제약인데 법원이 오라면 반드시 출석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증인
소송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하거나 회유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상 뭐 김경수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을 가도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서울에 가도 관계없는 것이고 굉장히 자유롭게 해준 겁니다. 다만 이 보석 사유에 대해서 걱정하는 필요적 보석이라는 이런 이제 그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그래서 이번에 보석 조건에서도 이 사건 관계인의 가족을 만나거나 사건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석으로 풀어줘 버리면 지금처럼 거의 뭐 아무 제한 없이 이렇게 서울과 외국을 갈 수 있고 또 누구든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사실은 도지사가 또 피고인이 직접 그 사건 당사자를 만나서 어떤 부탁이나 압박을 할 일은 없습니다. 대개 주변 관계를 통해서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사건의 비중을 엄중함을 생각한다면은 증거 인멸이라든가 증거를 바꾸려고 한다든가 정언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증거 인멸. 왜냐하면은 김경수 지사는 재판 내내 이 드루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이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는 쪽으로 정언을 맞추려고 하거나 또는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김경수 도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후 보석을 신청했고 석방이 됐습니다. 지난 11일에 있었던 항소심 2차 공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세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변호사님. 먼저. 예. 이게 이제 시간과 방식 그리고 쟁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소수한 작은 재판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그 진행하는 방식이 아주 좀 세련돼 있으면서 양쪽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2시 반부터 7시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재판이 진행됐는데 변호인 측 그리고 특검 측이 양쪽이 다 PPT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을 청중과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당신들의 쟁점 그리고 다투고자 하는 취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왔고 또 항소심은 이 사건 재판은 말입니다. 새롭게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증거를 찾는 그런 재판의 의미도 한 3분의 1 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분의 2 정도가 1심 재판에서 취사 선택되었던 그 증거들의 의미 또 그 혹시 놓쳐진 것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부여하는 그런 재판의 성격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PPT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변호인들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여지를 말을 하고 특검은 이미 1심 때 나왔던 얘기니까 별 의미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항소심에 있어서는 김경수 지사의 그날의 어떤 일정의 어떤 의미 그리고 또 이미 나왔었지만 그렇게 크게 부각되었지 못했던 드루킹 일당들의 어떤 진술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을 그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심 재판에서 보여준 김경수 지사의 그 주장은 똑같았습니다. 1심과 함께, 1심과 같이. 나는 모른다. 나는 드루킹 한 일을 잘 모르고 드루킹이 그런 어떤 여론 조작을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난 모르고 난 허가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셈인데 그래서 치열한 이제 사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증거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김경수 지사와 변호인이 얼마나 배척해내고 그걸 반증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사안은 이렇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실은 온라인 여론 조작입니다. 1심 재판부가 밝혔듯이 온라인 여론이라는 게 사실 요즘 민주주의 여론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여론을 무려 8,800만 건의 1년 6개월 동안 8,800만 건의 댓글을 온라인 여론을 건드려서 여론을 형성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론 조작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안철수 후보가 여론 지지율이 가장 높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정한다면은 이 사건 자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사건의 실체와 김경수 지사가 관계없다는 것이 김경수 지사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지금 쭉
1심에서 나왔기도 했고 지금 사실관계로 확정된 걸 보면은 우선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모른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을 누구 속이로 만났냐면 송인배 비서관 속이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백운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의 일당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후보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경인선이라는 조직을 만나러 가야 된다면서 경인선 외치는 과정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10여 차례 만남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문제가 되었던 산채라는 드루킹 일당의 그 본거지에 몇 차례 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드루킹 일당들이 지금은 마치 사교의 협박범처럼 이렇게 김 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그 과정을 보면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이 드루킹이 재벌 해체라든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런 그 어떤 연구 모임이었습니다. 이 연구 모임에서 김경수 지사와 이 여론 형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들의 정책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 재벌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연설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반응을 물어보기도 하고 상의도 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관계들이 얽혀 있는데 지금 김 지사는 2심 재판장에서도 1심에서 판결문으로 분명히 확정한 바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일이고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2심의 이제 판결이 엄격하게 드러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엄청나게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그 혐의를 부인하고 이 공범 1심에서는 지배적 공범이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지사는. 이 지사의 관계 촘촘하게 얽혀 있는 이 증거 사실을 무시하고 지금 계속 그 김 지사는 관계를 잘 몰랐다. 그런 드루킹의 그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저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2심 재판에서 이제 명백하게 증거로 다시 확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입증할 자료를 새로 제출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자료죠? 예. 우선 그 전에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만 짚고 넘어간다면 댓글 조작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고 그 국가적 범죄 행위가 분명합니다. 또 그런 것을 어떤 기계적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다면 잘못인데 그러나 이제 전제가 그것은 드루킹 일당들이 한 것이고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들을 알았다는 그 자체로 도매금으로 지금 같이 밀려와 있는 입장인데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안다고 해서 내가 바로 문제가 있다고 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 그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은 한 3가지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그 기록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짜맞춰서 어떻게 볼 수 있는 시각이라는 이 3가지 쟁점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시점이 2016년 11월 9일 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산채에 가서 8시 7분부터 23분까지 로그 기록이 있는 그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을 봤다는 거고 그 봤으니 같이 공모했다는 것이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안 봤거나 공모가 아니라면 비록 나쁜 사람 옆에 있었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자료는 뭐냐면 구글의 타임라인 기록이 핸드폰과 통화하는 그 기록을 항소심에서 제출하게 되면서 김경수 지사가 그 킹크랩 시연을 못 봤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글의 위성은 우리 핸드폰하고 서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의 비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그 시기에 통화된 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핵심이 1심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 8시 7분부터 23분에 있는 킹크랩 시연 로그 기록 그때의 김경수 지사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봤다는 건데 그 앞뒤의 시간을 놓고 보면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김경수 지사 그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보면 7시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9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8시 7분부터 23분까지 로그 기록을 봤다는데 김경수 일당들의 진술은 뭐냐면 20인분 이상의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라.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진술은 일치돼 똑같습니다. 그리고서 시연 전에 1시간 정도 온라인 정보 보고를 했다고 했고 그리고 시연이 끝난 뒤에 5분 후에 김경수 지사가 산채를 떠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구글 타임라인 기록하고 안 맞는 거예요.
7시에 도착했는데 8시 7분에 로그 기록이 있는데 그 앞에 그러면 1시간 동안 약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그 시연 전에 1시간 동안 온라인 정보 보고를 이렇게 또 보고를 했다고 하면 약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가량이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식사도 하고 1시간 정보 보고를 받는다는 게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시연 끝난 뒤 5분도 안 돼서 떠나갔다지만 8시 27분에 로그 기록이 끝나고 9시에 떠날 때까지 무려 33분의 시간이 남는데 약 7분의 시간이 남는데 5분 뒤에 떠났다는 그 진술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기록이 제출되는 것은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로그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 식사를 하고 얘기하는 중에 모처에 다른 곳에 어디선가 그 건물 다른 어떤 곳에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로그 테스트를 한 그 기록을 이렇게 짜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변호인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에 그 지금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그 장소에 갔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로그인 기록이라는 것도 사실은 또 증거에 다퉈봐야 되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이 반증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당시에 로그인을 통해서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이버를 가지고서 최순실의 무슨 기사를 가지고 이 댓글 조작을 한 장면을 실제로 그 로그인 기록으로 밝혀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댓글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증거는 이것뿐 아니라 이후에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당시 김경수 의원이죠, 의원에게 그 보고를, 온라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데 이건 김경수 지사가 나중에 다 지워버립니다. 텔레그램이라든가 또는 시그널이라든가 비밀 어떤 메신저 기록에서 다 지워버리지만, 그러나 그런 기록들이 드루킹의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드루킹이 자기 사진을 찍어서 경공모의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김 지사랑 이렇게 김경수 의원이랑 이렇게 저렇게 협력하고 있고 김경수 의원의 주문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 이런 일련의 기록들이 하나의 증거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드루킹의 진술 부분은 상당 부분은 사실은 재판부도 진술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킹크랩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걸로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김경수 지사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거는 정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굉장히 나름대로 조심해서 했고요. 1심 재판부가 중요한 것은 그 증거로 드러나는 사실, 로그인 기록, 또 로그인을 통해서 어떤 댓글 작업을 했는지를 분명히 포렌식을 통해 밝혀냈고, 또 하나 그 뒤에 이 이후에 나중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거의 다 장악을 했다. 킹크랩의 완성도는 98%다. 그래서 이런 걸 했고 매달 건수가 나옵니다. 그런 건수가 지속적으로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가 됐고, 김경수 의원이 그걸 보지 않았으면 지워줄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그 비밀 텔레그램 같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 시기에 김경수가 없애버렸다. 이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드루킹의 핸드폰이라든가 또 드루킹과 김공모 일당의 어떤 통신 내역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다 사진 같은 걸 남아 있습니다. 이런 증거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반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김 지사가 완전히 이 문제를 반증을 해내려고 한다면 홍준표 전 지사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돈을 줬다고 했는데 돈을 준 시간에 그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소에 차를 세워서 있지도 않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있지도 않은 사무실에 돈을 줬다는 것이 완전히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날짜가 다 틀려버려가지고 그게 무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근데 그 시간에 그게 완전히 없었다든가 아예 이미 7시, 8시에는 장소를 떠나서 자유로를 타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CCTV 기록이 나온다면 그 결정적인 반증이 되겠지만 상당히 이 자체로는 그건 반증을 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드루킹의 옥중 노트에 적힌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변호사님,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1심 재판부나 그 당시의 상황이 드루킹 일당이라는 못된 사람들과 김경수 지사가 같이 함께 했다는 그 자체에 너도 같이 나쁜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좀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1심 때도 드루킹 일당들이 옥중에서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말을 맞춰가는 정황들이 많이 나왔고, 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증언에서 많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의 죄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냥 판단을 내린 것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 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야 뭐 이렇게 부각이 되지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드루킹이 옥중에서 메모를 합니다. 그 메모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확보된 내용인데 그 보면 딱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김경수를 끌어들여야 한다. 이 사건에 반드시 그래서 같이 피고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사실 이 내용은 엄청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이 피고를 만들고 같이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래는 같은 피고가 아니고 같이 연루된 사람이 아닌데 자기들을 위해서 끌어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의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맞추는 정황이 나왔다면 그들의 진술은 이미 오염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로 쓸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1심에서 이것이 간과된 것이 아쉽고 이것이 변호인들이 새롭게 찾아낸 자료가 아니고 1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에서 공소 유지에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뒤로 밀리고 캐비넷 한 켠에 그냥 있거나 아니면 재판장도 그 부분에서 크게 중점을 안 두겠죠. 왜냐하면 당신의 심정에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될 테니까. 그러나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쳐다보면 이 정도의 진술을 하고 있는 이들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 김경수 지사가 오이밭에서 각건을 매거나 신박건을 맨 것은 뭐 비슷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오이를 훔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진술에서도 저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벗고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1심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것이 그 드루킹 일당의 정언으로서 정언을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정언, 여러 가지 정언 중에서 많은 부분을 배척했습니다. 그 정언은 사실관계로 뒷받침할 만한 게 없다든가. 이제 그런 드루킹의 일당의 이런 심리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겠죠. 것이고 모든 것은 그렇지만 증거로서 그러니까 사진이라든가 또는 통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가지고서 이 증거를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의 심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법원의 재판부에서 반증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공범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과잉해서 진술을 한다는 부분은 배척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그리고 또 항상 모든 재수는 그렇습니다. 재수의 딜레마라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모든 재수는 이거 진실을 고백해서 그러면 내가 좀 더 유리해질까 어쩔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뭐 그런 과정 같은데 사실상 1심에서 거의 다 배척된 그런 그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 공범 관계가 지금 김 지사가 굉장히 이 참 드루킹이 원수처럼 되었고 이 사람들이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동의 이해관계로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김경수 지사가 아무한테 소개받은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송인배 정무 비서관한테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김공부라는 사람들이 그냥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특강도 하고 그 특강의 자리에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가고 그랬습니다. 초청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이고 이 전문가 그룹은 자신들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킹크랩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정책, 즉 재벌 해체라든가 경제 민주화 같은 것을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적극부로 우리가 김경수 지사가 바라는 의원이 바라는 그런 여론 형성을 해주겠다.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해주겠다. 그것이 김경수 의원이 바라는 정당과 그 후보를 위해서 일해주겠다 해서 킹크랩이라는 걸 개발하고 8,800만 건의 온라인. 이건 뭐 엄청난 사실 사안입니다. 이걸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뒤틀어진 것이 또 하나 김경수 지사에게 의원에게 부탁했던 것은 도두영이라는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일본 통인데 이분을 일본에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일 관계 이 사람들이 또 일본에 대해서는 특별한 또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자기들의 이론을 박인해야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이른바 이제 오사카 총영사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자면 이 두 개의 관계가 그리고 경제 민주화 연설문을 봐준다든가 하는 관계를 보자면은 김 의원이 지금에 와서 드루킹 일당을 사기꾼이었다라고 이렇게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식견 높은 집단이었고요. 그런 이해관계에서 뭉쳐져 있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오사카 총영 사건 등으로 해서 이게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는구나.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이런 사람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재작년 3월인가에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어떤 그 온라인 조작 집단에 대한 보도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이게 그게 아닌가 싶어서 보좌진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고 자신이 그 킹크랩 일당과 나누었던 모든 통신 기록을 삭제해버립니다. 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김 지사는 계속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예. 재판 과정이 참 복잡합니다. 경남도민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대체 언제 끝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앞으로 전체적인 재판 얼마나 남은 건지요?
조금 걸리겠죠. 지난 1심을 보면 9월 21일 시작된 재판이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하다가 점차 1주에 한 번씩 하다가 막바지에는 3일에 한 번씩 재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서부터 1월 30일 선고될 때까지 약 한 넉 달 좀 되죠. 걸렸는데 항소심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19일 날 첫 공판 준비기일 이후로 지금 이제 2차 공판까지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1심 때는 증인이 한 20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항소심은 그만큼의 증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새롭거나 또는 새롭게 해석해 줄 증인이 한 7, 8명 정도는 저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로그 기록이라든지 이 로그 기록의 그 위치나 장소나 원본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조회하고 어떤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걸로 보아서 제가 볼 때는 8월이나 9월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정과 함께 재판 준비도 계속 나가야 되는 건데요. 도정 운영에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오기는 나왔지만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재판이 오후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한 6, 7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서울과 경남을 오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결국 휴가를 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하루는 휴가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참 앞뒤로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잡힐 텐데, 그러나 김경수 지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많이 다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정도 챙겨야 되고 재판도 챙겨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도정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공적 마음 우선이 먼저이기 때문에 잘 대처하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게 뭐 도정 공백이라는 게 우선에 재판부의 그 보석 사유로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도정이라는 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이게 정말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데, 지금 김경수 도지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이론 형성한 사건이고, 대통령 선거에 그리고 지방 선거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당,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지배적 공모관계에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고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있었던 댓글 조작 사건 가지고 얼마나 이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직자 절대로 이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일벌백계로서 이제 딱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다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구나 댓글 여론 조작 기계를 통해서 엄청난 국민의 여론을 조작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구속된 직후에요. 드루킹 일단 구속된 직후에 내부에서 댓글이 한 30, 40% 줄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큰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김 지사는 이제 지금 피고인으로서 혐의가 없다고 하지, 자신은 관련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1심 법원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여러 증거 관계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과정, 또 여기에 대통령 후보의 부인까지 등장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보자면은 이건 도저히 그 혐의를 그냥 모른다, 나는 몰랐다라고 벗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재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이 되면서 이제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예. 이 사건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 또 정서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만, 물론 나쁜 일당과 함께했다는 그 자체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판 자체에 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와 좀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저는 많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보석도 결국 그 고심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재판에 있어서의 그 핵심 쟁점들은 물적 증거와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진술 증거, 이 두 가지의 어떤 버무림이랄까, 어떻게 이것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가의 결과인데, 물적 증거라는 거는 김경수 지사 그 시간에 거기에 갔었다는 것, 그리고 킹크랩 시연 로그 기록이 있다는 것, 이 두 개뿐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 물적 증거라고 하지만 진술이 결국
기재된 거에 불과한 것들인데 이 진술의 신빙성을 물적 증거와 대비해 본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 또는 물적 증거가 진술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지금 로그 기록이 있다지만 그 로그 기록의 원본이나 그 로그의 컴퓨터의 위치 등을 한 번 더 파악해 본다면 진술의 상당 부분이 허위로 드러날 수 있으라고 보고 있고 또 그들 진술 자체로도 보면 끌어들여야 피고로 끌어들여야 자기에게 유리한다. 피고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시연 후 5분이 안 돼서 나갔다고 하는데 실제 물적 기록은 37분이 공백이 있는 거거든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책임을 어떤 유명한 정치인에게 얹어서 같이 회피해 보려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인이 또 어떤 도의적 책임은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의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진술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 본인이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예를 들면 어떤 긍정적 반응을 보인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댓글에 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어떤 범죄적 모의와 관계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 사건 굉장히 어렵게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구속된 게요. 구속된 게 작년 3월인가 그랬는데 한 3주 동안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에 결정적 증거들이 다 경찰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허술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과정에서 특검에서 밝혀낸 것이 이런 로그인 기록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가 그 진술 중에서 그 증거가 있는 부분들을 받치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1심에서 그런 어려운 수사를 거쳐서 그리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미 대선 직전에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그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진실이라는 것이 숨길 수 없어가지고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문을 읽어보고 반박하는 막 그런 이제 일들을 했는데 나는 계속 그 판결문을 좀 범국민처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가 저 로그인 기록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진도 있고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더 봐야 되고요. 그래서 1심 재판을 정말 그 판결문을 근거로서 제대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민주당은 그 판결문 읽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공동정범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정범이라는 게 아마 이제 일반인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 지사가 그 사람 산채 몇 번 갔지만은 그게 무슨 문제야 생각하지만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건이 이와 사건과 좀 다르겠습니다만 조직범죄 사건입니다. 조직의 우두머리는 또는 조직의 상급자는 조직의 하급자에게 그 좀 그렇게 하지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공동정범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에 드러난 듯이 지금 10여 몇 차례의 그 만남, 또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만남, 그리고 또 그 앞서 수많은 통신 기록, 또 온라인 보고서, 또 서로의 협력 관계 이런 걸 비춰보자면은 도저히 지배적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아무리 어려운 법리적 용어를 이야기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지금 1심 재판에 나타난 증거 사실만 보더라도 이건 공범 관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요. 지금 자꾸 그 1심 판결문을 제대로 충분히 다 같이 검토해보지도 않고서 그것이 정언으로 뭐 진술로 더구나 무조건 피고인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그 진술 노트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조작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엄청난 기록들이 다 1심 재판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다시 분명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도청으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주춤하던 역점 사업들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지사가 이제 보석이 이제 허가되고 경남으로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침에 도청 간부 회의 주재하고 현안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일이었잖아요. 저는 뭐 당연히 그리 할 걸로 보았고 그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이 지금 사실상 지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서부 KTX 어렵게 따낸 이 사업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의 문제도 논란이 있었지만 김경수 지사가 구속돼 버리면서 이게 얘기가 중단돼 버렸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낙마하면서
다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데 김경수 지사가 한 축으로 와서 이 부분이 입지 선정이 비교적 좀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항만 제2신항만 같은 경우도 그 협약식도 미뤄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다시 빨리 추스려야 될 것 같고 김경수 지사가 이제 경제 혁신, 도정 혁신, 사회 혁신이라는 3대 혁신을 주모토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혁신의 그 드라이브가 더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제로페이를 역점적으로 도입했는데 지금 이제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도 경제가 살아나는 일에 더 중점 매진할 거로 보고 있고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활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은 이게 도정 공백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앙만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돼 있는 건데 그냥 사이닝하는 그 행사에 도지사가 그 구속되어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미루는 뿐이고요. 모든 국책 사업들이 다 이게 예산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지역 균형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히려 저는 김경수 지사가 어쨌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 재판에서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되겠지만 나는 이 시간에 오히려 경남이 앓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다른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 또 국제시장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창원과 이쪽에 큰 대기업, 굴지 대기업뿐 아니라 수백 개의 협력업체, 그 인간 파쇄 연관 기업들이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중진 송영길 의원 같은 분이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여기는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세 문제의 대책으로 새롭게 원전이 부상되기도 하고 더욱이 이 원전은 과거 체르노빌 시대의 원전과 다릅니다. 굉장히 강한 것인데 오히려 이제 경남지사로서 이 문제를 더구나 국정에 상당히 바람고 있는 분이시니까 한번 제대로 해서 경남 경제 이거는 멀쩡한 산업을 지금 죽여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나 살려놓는 게 상당히 참 업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중소상공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제 같은 것입니다. 이게 가족끼리 일을 해야 되고 노모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된 박영선 의원 민주당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게 지역비를 좀 차등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김 지사가 오히려 이런 기회에 경남의 그 경제를 조금 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다른 현안보다도 이런 문제를 하면서 난 보니까 또 재판이 상당히 또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장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건의해서 우리 도정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이게 김경수 지사의 재판 그 과정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사법부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으니 어느 쪽이 결론을 내도 수긍이 안 되면 재판의 권위가 영향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드러난 바대로라고 한다면 법원 내부에서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과정 속에서 그네들끼리의 어떤 주고받음이 있으면서 적폐가 돼버려가지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같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이왕 그렇게 치부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고쳐가지고 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돼야 된다는 점이 참 소회가 들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 피해받는 부분이 이제 민생이지 않습니까, 서민. 이렇게 조금만 냉정하게 선입견을 안 가지고 봤더라면 법정 구속까지는 안 했을 것을 이 77일 동안 구속을 시켜버림으로써 뭐 정치인의 타격은 둘째치고 경제 도정을 챙겨야 되는 그 결과의 여파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일선의 서민들이 그 민생이 좀 어려워졌던 것이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고 이 정파를 떠나서 지금은 이제 냉정함을 좀 유지한 상태에서 원칙대로 재판을 가고 도정 전념 수행에 다 같이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지난 정부 내내 시끄러웠습니까? 그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엄단이 이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공무원들이 개입한 어떤 그 여론 조작 같은 것은 이제 차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집단, 전문가 집단들이 특정한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그 선거 결과를 자기 정당이라든가 자기 정당 후보에 유리하게끔 이끄는 것들
8,800만 건의 온라인 여론을 건드렸습니다. 엄청난 아마 기네스북에 날 만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재판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의 쟁점이 김 지사는 그렇게 수차례 만나고 10여 차례 만나고 산채도 가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그 원고도 부탁을 하고 그 반응도 물어보고 그런 숱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심지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바로 드루킹 집단,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드루킹 후보, 드루킹 일당들의 조직인 경인선을 만나러 가자고 할 정도로 그게 다 빙산일각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실체의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1심 판결문 같은 걸 좀 다 국민적이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언으로 막 깨 맞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판사도 없습니다. 지금 이 판사가 이 법원이 무죄든 유죄든 무죄로 하라는 협박같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를 흔드는 이 퇴행적 행태 이것도 사라져야 될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항소심 재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이게 다음 선거에 어떤 다른 집단이 특정 후보를 돕는다, 특정 정당을 돕는다면 얼마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린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단죄가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 중에서 지방선거 과정에 있었던 그런 숱한 문제가 반드시 밝혀져서 앞으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귀남 변호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모두 고맙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도정 공백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컸습니다.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도민들의 이런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켜주길 기대하면서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